안녕하세요. 오늘 세 번째 시간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옆에 쓰다 보면은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쓰는 동안 이렇게 정수리가 계속 보이는 것 같아서 수업 방법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어느 게 더 나은지 선생님 댓글로 조금 알려주시면 여러분들 좀 보기 편하고 수업 받기 편한 방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이쪽으로 넘어가서 자,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볼 건데 여러분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거 공식 외우고 있어요. 첫 번째 식 뭐였나요? 네, V는 V0 플러스 AT 있었고, 두 번째 공식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자, 세 번째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자, 첫 번째 공식 시작. 네, 두 번째 공식 시작. 네, 잘했고요. 세 번째 공식. 네,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각각의 의미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었죠. 그래서 V0는 처음 속도, V 나중 속도, A 가속도, S 이동거리, T 시간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느냐, 요거 이제 궁금한 건데, 요거는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딱 갖다 놓고, 여러분들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나중에 머릿속에서 꺼내서 쓰는 건데, 그럼 이런 상황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자, 2m/s 제곱으로 움직이던 물체가 3m/s 제곱의 가속도로 2초 동안 운동하였다. 자, 그러면 나중 속도는 얼마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개 식 중에 어떤 식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나중 속도가 들어있는 식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나중 속도가 들어있는 식이 여기 첫 번째 식, 그리고 세 번째 식. 근데 우리가 식이 있을 때 나머지 것들을 알아야 방정식이 있을 때 나머지 것들을 알아야 다른 값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세 번째 식에서는 없는 정보들이 있어요. 자, 가속도 있는데 이동거리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 속도는 있고 가속도는 있지만 이동거리가 없기 때문에 나중 속도를 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식 갖다 놓겠습니다. 이 작업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V는 V0 플러스 AT 요건데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V는 V0 얼마였어요? 2m/s 되고요. 더하기 가속도는 얼마였어요? 3m/s 제곱 곱하기 몇 초? 네, 2초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계속 계산을 이어나가 볼게요. 자, 그러면 2m/s 더하기 계산하니까 6m/s 제곱 될 거고요. 자, 그러면 결과는 얼마? 8m/s 이렇게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 방식을 통해서 값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어요. 여기 옆에 선생님이 종이 올려놔서 풀어봤는데 어때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의견 주시면 어땠는지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 주시면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좀 참고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상황이 요거였어요. 2m/s로 움직이던 물체가 3m/s 제곱의 가속도로 2세크 동안 움직였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아까는 우리가 옆에서 공부할 때 나중 속도는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서 새로 또 알 수 있는 것들이 다른 게 있는데 이동 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동 거리는 얼마큼 되는지 해볼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V는 V0 플러스 AT.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강조하면서 읽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놓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요 세 가지 식을 가지고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동거리는 물어봤습니다. 어떤 식을 써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이동거리 S. 알고 있는 정보는 뭐예요? 자, 처음 속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가속도 알고 있죠? 가속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를 죄에다 동그라미 쳐보니까
두 번째 식을 사용하면 이동 거리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금방 찾아낼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찾아내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공식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써보겠습니다.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자, 여기다가 대입만 하는 거예요. 자, 이동 거리는 V0 얼마였나요? 예, 2m/s 곱하기 시간은 2s 더하기 2분의 1의 가속도가 3m/s 제곱이었고요. 곱하기 2s의 제곱이죠. 선생님 이번에는 단위까지 정확하게 풀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계산해 보면 숫자만 계산해 보면 4 되고요. m/s 곱하기 s죠. 더하기 자 2분의 1에 3 곱하기 2s의 제곱이었으니까 다 계산해 보면 6 되겠네요. 자, 그래서 6 단위만 따로 빼서 써볼게요. m/s 제곱 곱하기 여기는 세크 제곱이 내려오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지워질 수 있겠네요. 자, 요 세크랑 요 세크 지워지고 요 세크 제곱 지워지니까 미터만 남는 거죠. 그래서 답은 10m 되겠습니다.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방정식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동 거리는 얼만큼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계에서 미지수 몇 개였어요? 미지수가 우리가 이 시계에 미지수가 뭐가 있었냐면 처음 속도, 그리고 나중 속도, 그리고 가속도, 이동거리, 시간이 있었죠. 미지수가 5개예요. 자, 이거 중에 그러면 미지수가 5개인데 실제 식은 요것과 요것 2개거든요. 실제 식은.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알려줬듯이 마지막 식은 요 두 식을 연립하면 나오는 식이에요. 자, 그러면 식 2개면 미지수 몇 개 알아낼 수 있어요? 2개 알아낼 수 있죠.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변수들이 5개예요. 미지수는 2개예요. 미지수 2개까지만 이 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소한 문제에서는 제시되어야 될 변수들이 몇 개 돼야 돼요? 3개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 보면 2m/s 제곱, 3m/s, 2m/s, 3m/s 제곱, 2sec 이렇게 3개 주죠. 문제에서 무조건 3개를 줘야 나머지 것들을 풀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문제를 딱 봤는데 준 조건이 2개밖에 안 보인다 라고 하면 나머지 하나는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걸 숨어 있는 걸 찾아서 여러분들이 3개 만들어서 이 식에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등가속도 운동방정식을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등가속도 운동했으니까 자, 지금 여기 그래프에다가 뭘 할 거냐면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방정식이었고 그래프로 그렸으니까 등가속 운동하면 속도가 바뀌는 거죠. 속도가 바뀌는데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이 기울기가 어떨까요? 기울기가.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라고 배웠었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일정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름을 붙여볼게요. 여기는 처음 속도죠. 그러니까 V0. 자, 그리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을 테니까 여기를 시간 t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시간 t일 때 속도가 V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봅시다. 우리 가속도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에요. 그럼 여기 조건대로 써보면 시간 t분의 속도가 변했으니까 V0에서 V 변했으면 얼만큼 변한 거냐면 V에서 V0만큼 빼준 만큼 변한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럼 이거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는 t분의 V-V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기울기죠. 자, 여기 보시면 쭉 보면 기울기. 여기 밑변 t, 여기 높이 얼마예요? V-V0만큼이죠. 자,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식하고 동일한 거예요. 여기 있는 식하고. 이 식 변형해 볼게요.
양변에다가 t를 곱합니다. at는 v 마이너스 v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식 정리해 보면 v는 v0 플러스 at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하는 것과 그래프를 분석하는 것은 동일한 과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울기를 구한다. 지금 여기 값을 구한다라는 거랑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프 구할 때 여기 기울기는 가속도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배운 거 하나 더 있잖아요. 뭐 있었어요? 그렇죠. 면적 배웠었죠. 그러면 면적 구해 봅시다. 우리 요거는 잠깐 지우고 요것만 남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면적 계산해 볼게요. 자, 지금은 삼각형 면적 하나, 사각형 면적 하나 구하면 되죠. 자, 사각형 면적 구해 볼게요. 이만큼 얼만큼이냐면 V0 높이예요. 밑변은 얼마예요? T죠? 그럼 여기 써볼게요. V0 T만큼이에요. 자, 그 다음은 삼각형 구해 볼게요. 삼각형은 2분의 1 해줘야 되죠. 계산할 때. 자, 밑변 얼마냐면 T. 높이 얼마예요? 높이 V-V0였죠. 근데 이거 V-V0 뭐였어요? 아까 이렇게 해서 A는 V-V0 나누기 T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V-V0는 AT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요거는 AT랑 똑같아요. 밑변은 T, 높이는 AT. 그러니까 A 곱하기 T 제곱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의 면적. 면적은 이동거리라고 했었죠. 자, 이동거리니까 S는 자, 밑에 사각형 면적 V0T 더하기 삼각형 면적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하고 그래프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요. 자, 물체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그래프들을 여러분들하고 볼 건데 요거는 선생님이 보충 자료로 다시 올려줄게요. 그러면은 요 그래프를 조금 더 정확하게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꼭 보시고요.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요 그래프 가지고서 많이 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다음에 따로 자료를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속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가속한다라는 거는 속도가 변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속도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속도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크기가 있었고 방향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변하는 경우 있고요. 크기만 변하는 경우 있고요. 방향만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 모두 다 가속 운동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럼 속도가 변하면 속도의 크기만 변함, 속도의 방향만 변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속도의 크기만 변하는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어떤 거 있을 수 있을까요? 물체를 가만히 내려놨어요. 그러면 물체가 위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죠. 이거 뭐라고 불렀냐면 자유낙하라고 불렀어요. 이런 거는 속도의 크기가 변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앞으로 가속 운동한다 라고 하면 속도의 크기만 변하는 거. 핸들 꺾지 않고 앞으로 쭉 가는 거.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건 속도의 크기만 변하는 운동이에요. 자, 근데 속도의 방향만 변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속도의 크기는 일정하다는 거죠. 일정한 속도로 방향만 바뀌는 거예요. 자, 공이 가는데 여기 원의 중심을 따라서 원운동하는 거. 요거를 등속 원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등속이라는 건 속력이 일정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등속 원운동 같은 경우에 속도의 방향만 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속도가 변함, 다 변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어떤 경우에 다 변할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바이킹 탔다라고 합시다. 바이킹. 바이킹이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바이킹 타요 내려와요 이러면 내려오면서 속도의 크기가 빨라지죠. 속도의 크기가 빨라지죠. 방향도 원래는 이쪽이었는데 이쪽으로 바뀌죠. 이런 경우에 속도가 변합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여기다가 실에다가 추 매달아 놓고서 가만히 놓으면 얘가 흔들리죠. 요거를 진자 운동이라고 불러요. 이런 경우에는 속도에서 크기와 방향이 모두 변하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세 가지 예를 제시해 줬는데 여러분들 과제에 있습니다. 과제. 자, 속도가 변하는 경우, 속도의 크기만 변하는 경우, 속도의 방향만 변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서술을 할 건데 이따 퀴즈에다가 풀면 됩니다. 선생님이 예시로 든 거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어떤 것이 있을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볼 건데요. 선생님이 퀴즈에다가 문제를 올려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지금 수업 가지고서는 조금 시간이 빠듯할 것 같아서 선생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요거는 보충 자료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여러분들 분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이 좀 많은 것 같아서 혹은 끝까지 다 안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길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선생님이 설명해 줬고요. 보충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내용 이것들은 또 밑에다가 링크 넣어 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 공부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